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타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분기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좀 알아보면 월간 KB 부동산 시세에서 KB 주택가격 동향을 4월 12일 기준으로 월간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고서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8페이지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서울의 월간 변동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강북구가 1.97%, 도봉구가 1.76%, 노원구가 1.44%, 동작구가 1.06%, 성동구가 0.91%.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강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구들이 참 다 차지를 했죠. 그리고 6위에 서울 구로구, 강남 지역에 있는 게 이제 7위부터 봤을 때 6위가 구로구 하나만 들어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4월 이때 기준으로까지만 봐도 지금 강북 지역이 거의 변동률이나 상승률을 봤을 때 강북이 강남보다는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황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주택가격 동향에서 보고서를 쓸 때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보기에는,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이런 내용을 좀 챙겨보시도 좋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가지고, 아까는 4월 12일 기준이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21일까지 확장해서 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 안에서만 이제 가격 증감률을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1위는 종로구, 역시나 강북 지역이죠. 그래서 2위는 금천구예요. 이제 강남에 있는 금천구가 올라온 건데, 이 금천구도 강남 지역 안에서는 거의 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죠. 핵심 지역에 이런 애들이 상승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3위는 다시 노원구고, 4위는 다시 강남 지역의 구로구, 그리고 다시 강북 지역의 도봉구, 그 다음이 중랑구, 강북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강북 지역이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도 똑같이 좀 상승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제 시장 강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1위는 종로구로 증감이 16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노원구, 3위가 구로구 강북 지역이 이제 있네요. 그리고 금천구 4위, 이제 관악구. 이렇게 해가지고 1위는 강북 지역, 3, 4, 5위는 이제 막 강남에 속해 있는 이제 송파구까지 보이네요. 이런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1일 기준으로가 아니고 보궐선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워낙에 이제 강북 지역의 상승을 리드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재건축 재개발이 뜨면서 강남의 핵심 지역들이 다시금 이제 고개를 좀 치켜드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북 지역뿐만 아니라 좀 강남까지도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부자들의 마인드를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부동산 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부동산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들이 자산 비율로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본인의 자산을 유지하는, 물론 다른 걸로 돈을 벌더라도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안정자산을 일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부동산을 다 끼고 있는데, 보궐선거 후에 어쨌든 강남 지역에 다시금 특히나 강남 3구나 이런 애들이 꿈틀대는 신호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좀 짚어볼 게, 서울에 매매가가 높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 7차가 80평형이
이제 여기 뜨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했을 때 매매가 높은 순으로 했을 때 77억 하고 371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거래가 딱 찍힌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실거래가 금액이라기보다는 약간 평균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좀 찍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로 찍혀 있는 걸 보면 80억이 가장 최근에 4월에 찍힌 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개괄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81억 이상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흐름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신문에서 압구정 현대가 드디어 80억을 찍었다며 이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677 80평 56세대밖에 안 되는데 얘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점프하는 구간들이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점프를 했네요.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부자들이 갖고 있는 비싼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덕처럼 천천히 오르기보다는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자산이 점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점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슉슉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땡땡땡 찍혀 있는 게 이제 실거래가가 찍힌 건데, 이렇게 보면 좀 느낌이 팍팍 안 올 수 있어가지고 실거래가 찍힌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지금 42억, 38억, 42억, 43억 이런 애들이 매매가로 찍혀 있죠. 2017년도엔 거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2억이 찍혔어요. 1년 쉬고 왔더니 10억이 올랐죠. 그 다음에 2019년에 갔더니 52억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왔더니 바로 또 10억이 올라서 10억 넘게 올랐죠. 52억에서 67억이니까 지금 15억이 올랐죠. 15억이 올랐고 2020년도 4월에 딱 찍힌 게 80억으로 얘네도 13억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10억씩 점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시대추이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애들은 드문드문, 워낙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드문드문 거래가 되고 한 번 상승을 할 때 이제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대가 큰 고가주택의 경우 이제 언덕이 생길 만큼 천천히 거래량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이제 계단식 상승이 많은 편이고, 흔히들 가격이 약간 점핑을 하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켜봤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최근에 제가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 상승률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다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12월 대책 발표 후에 전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을 높은 순으로 세워봤을 때 상승률이 높은 거는 지금 12월 1일부터 4월 21일 기준으로 거의 4개월 만에 450% 정도가 상승한 단지도 있어요. 거의 3, 4개월 동안에 해서 수영구 태창파크라는 아파트가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가 한 건밖에 안 되네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50%가 상승했는데 가격대가 4억 3,500이에요. 근데 얘가 1억 5천 전후에 있던 아파트가 4억 3,500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뭐 한 3억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가성비 쪽에서는 여기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에 이런 단지들이 훨씬 가성비나 효율성 면에서, 돈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좋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커다란 자산 상승을 이뤘다, 자산이 점핑됐다고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서 이제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 이제 소액밖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나 또 최근에 보유 채수를 많이 늘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은 물건만 하다 보면
이제 자산 상승이나 자산 점핑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물건을 여러 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유지 관리에 손품이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소자본을 굴리는 방법과 이제 대자본을 굴리는 방법이 약간 나뉘어서 차이가 나니까 그걸 나눠서 잘 그 흐름의 차이를 알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찾아서 투자 전략을 찾아서 자산을 어느 정도 상승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돈들을 모아서 조금 목돈을 가지고 큰 자본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지 훨씬 포트폴리오상 구성도 안전해지고 자산의 점핑이라던가 자산 상승을 좀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전략 구사가 가능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또 각종 규제 정책이 많이 발표돼가지고 세무사, 부동산 전문 이제 세무사분들도 세금이 헷갈린다고 해서 투자를 되게 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를 위해서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같이 투자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자산이 얼마나 늘었냐, 수익률을 비교라던가 자산의 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좀 소액 자본을 굴리다가 이제 큰 자본으로 굴리는 방법으로 바꿔서 이제 가치 투자를 같이 병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자산의 차이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물론 재벌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내 자산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보다 좀 자산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그들을 따라가야지 그들만큼 계속 자산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자산가들이 조금 어떻게 움직이시냐 한다면 정말 조용히 움직이세요. 조용한 가운데서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반어법 같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조용하게 소리 소문 안 나게 본인들이 이제 거래를 하신다는 거죠. 특히나 좀 요새 많이 하시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공실이 늘어난 상업지구의 통건물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많고 관리비가 쌓이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워낙 길어져가지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버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버티기도 자금 운용이 되시는 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능한 거지, 만약에 자금이 없으신 분들 또는 자금 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버티기다가 한순간에 그냥 훅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헐값에 이제 물건을 내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주스러 다니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이제 상업지구에 있는 꼬마 빌딩이나 이제 관광산업으로 이제 관광산업이 발전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박 건물 있잖아요. 통으로 뭐 호텔이라던가 모텔이라던가 뭐 그런 통으로 숙박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통으로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매입하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최근 꼬마 빌딩 중대형 건물 근생등도 근린생활시설 있잖아요. 상가들이 쫙 늘어서 있는 뭐 4층, 5층짜리들이 또 가격 상승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크게 성장하신 분들은 이제 안정성이라던가 자산 관리라던가 현금 흐름 같은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좀 요새는 시세 차익형도 많이 매입을 하지만 동시에 수익형 이제 그런 건물들도 추가 매입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놓고 자금 운용을 좀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익형 근생이라던가 수익형 꼬마 빌딩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 요새 또 좀 유행하는 게 방쪼개기잖아요. 방쪼개기가 정말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방쪼개기가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정말 아주 자잘한 평형대로 해가지고 원룸을 여러 개, 막 몇십 개씩, 50개씩, 60개씩 막 만드는 그런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애들을 소호 사무실로 만든다거나 이제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좀 유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 쪼개기를 통해서 원룸을 많이 굴렸다면 요새는 책상 하나만 놔도 그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방 쪼개기 극대화죠. 책상 하나만 놓는 거랑 원룸 만드는 거랑은 그 임대료를 회전율이나 그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책상 하나 자리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소사무실이나 스터디룸 카페 운영이 좀 유행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산가들, 즉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 자산 증식이나 점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부자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 행동 양식, 그리고 이런 부동산의 변화를 캐치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자산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